안녕하세요. 이설국어 이영란입니다. 오늘은 2023년 수능 대비를 위한 고3 커리큘럼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리가 다 그렇듯이 1분기부터 보통 4분기까지 나눠져 있고 또 이제 분기별로 공부해야 되는 중요한 어떤 내용들 그리고 방향성 이런 걸 정리를 해 주시는데 제 커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약간 이번에 2022년 수능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수능이 좀 달라졌고 어려워졌을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수능을 잘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고 제가 2023년 커리를 작년과 좀 다르게 좀 수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졌는가, 어떤 점이 이설국어의 고3 커리의 특징인가 이런 것을 먼저 두 가지 방향성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커리 설명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1분기가 모든 강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모두 다 1분기에 거의 뭐 자기 역량을 고3 강사라면 모두 다 여기다 쏟아붓는 그런 시기가 될 텐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1분기가 12주잖아요. 꽤 길죠. 길다면 길고 뭐 짧다면 짧은데 일단 좀 나눠놨어요. 좀 디테일하게 그 12주를 또 나누어서 그 나눈 시기마다 뭐의 포인트를 잡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래야 좀 더 방향성이 잘 보일 것 같아서 좀 그거에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3주, 3주, 2주, 4주 이런 식으로 이거 다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 다음에 문학도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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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 이런 식으로 12주를 그 다음에 자 엄매나 화작 같은 경우에도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 뭐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커리큘럼들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전 6주, 후 6주 이렇게 해서 좀 나눠놨는데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나누어서 그 분기를 또 조각을 내어서 그 조각에서 그 조각된 부분 조각된 시기에 조각으로 나눠진 시기에 어떤 거에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잡고 공부하지 않으면 이게 시험이 일단 어려워졌고 부담스럽죠. 뭔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 디테일하게 잡지 않으면은 이거 과학기술 하다 보면은 법이 좀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법 공부하다 보면 예술도 좀 어려운 것 같고 이번에 해결도 어려웠으니까 좀 이렇게 막 좀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고 막 양만 늘리려고 하고 그것도 잘 안 되고 이럴 때가 많아서 제가 그런 걸 좀 방지하고자 좀 디테일하게 잡고 싶었어요. 이런 시기도 좀 더 나누고 평소보다 더 자잘하게 나누고 그 다음에 공부해야 되는 방향성도 더 디테일하게 나누고 그 다음에 심지어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뭐 70문제 뭐 실전 모의고사 몇 회 이런 것까지 다 5에서 10회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따 말씀드릴 텐데 이런 어떤 분량까지도 충분히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헤매지 않도록 중간에 뭔가 헤매지 않도록 좀 디테일을 잡으려고 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어요. 두 번째 특징은 이렇게 커리 1분기 커리에 굉장히 잘 드러나 있어요. 왜냐면 1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시면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복습 강의가 들어가 있죠. 복습 강의가. 그래서 복습 강의 그러니까 뭐냐면은 당연히 복습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면 시험이 어려워져서 제 커리도 그런데 제가 이번에 고3 커리를 확 난이도를 올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지문에 익숙해지고 당황하지 않도록 그러면서 배경 지식도 굉장히 많이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문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내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당연히 복습의 부담이 커지는데 제가 보니까 복습을 항상 과제로 드리죠. 하라고 하고 근데 이제 과제 예습도 있잖아요. 다음 주 과제 이번 주 끝났으면은 이번 주 복습을 해야 되는 건데 다음 주 과제는 또 꼭 해야 되거든요. 예습을 해야 되거든요. 수업은 이제 그걸 가지고 진행이 되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막 치이고 또 다른 과목도 해야 되고 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업이 어려울수록 정말 복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번 커리는 1. 굉장히 난이도를 끌어올리고 전체적으로 2. 그거를 커리 안에서 재복습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문제 위주로 재복습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수업 내부에서 안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가장 어려운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지문과 문제들 위주로 자 그렇게 해서 약간 전 영역이 커리를 따라가시면 전 영역에서 그런 재복습이 커리 안에 포함이 될 겁니다. 물론 본인이 따로 취약한 부분은 또 복습을 하셔야 되죠. 그런 건 다 제가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커리 안에 제가 신경 쓴 거는 이런 부분들 복습 강의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
선생님 엄매하고 화작은 복습이 없나요? 일단 엄매하고 화작은 그 내용이 뭐 지문이 길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문제를 체크를 해드릴 텐데 그것만으로도 복습이 되거든요. 물론 엄매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떡하니 EBS 재복습이 있습니다. 다음 분기에.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복습에 신경을 많이 썼다. 좀 질적인 공부, 양적인 공부도 있지만 질적인 공부에 신경을 많이 쓰겠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커리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자, 분기별로 설명 간단하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1분기 12주고요. 3월 셋째 주까지 수업이 진행될 예정인데 좀 크게 끼워볼까요? 자, 공통점. 네, 당연하죠. 모든 영역에서 이 시기에는 누구나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학원과 모든 인강 다. 그렇죠? 일단 모든 영역에서 기출을 잡고 갑니다. 평가원 기출 분석, 평가원을 잡고 가요. 일단 벌써 얘기해서 끝났는데 아까 위에서 끝난 얘기인데 법경제, 과학기술, 예술, 철학 이렇게 해서 각각의 어떤 정해진 시기 동안 쭉 모아서 할 거예요. 제재별로. 제 수업 특징 아시죠? 이제 제재별, 영역별 수업을 할 겁니다. 이 시기에. 그래서 독해력 증강시키는 게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독서에 조금 이제 포인트를 좀 잡아보자면 저는 일단 영역별, 제재별 독해 플러스 배경지식, 그 영역과 관련된 배경지식. 그래서 그것과 기출과 관련되는 리트를 아무거나 풀리는 게 아니고 수능과 가장 가까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기출과 연계되는 선에서 리트를 엄선해서 풀릴 거예요. 배경지식 정말 설명 많이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분석, 뭐 교육청이든 사설이든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건 같이 배경지식이 좀 중요하게 연계되는 건 같이 합니다. 자, 문학도 보시면 이렇게 현대시 3주, 고전시가 3주, 갈래복과 3주, 그 다음에 복습강인데 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저는 현대시 3주 할 때 현대시 하면서 그 다음 3주에 하게 될 고전시가를 약간 미리 현대어 풀이만 끼워 넣어요. 대표적으로 좀 어려운 고전시가를 그 다음에 하게 될 때 너무 막막할까봐 미리 좀 이렇게 연계될 수 있도록 현대시 공부할 때 고전시가를 미리 조금씩 이렇게 좀 섞어서 가르친다는 정도, 그게 특징이라는 것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좀 연계가 될 수 있게 다음 공부에. 그 다음에 뭐 이 복습 강의가 정말 중요한데 복습 강의에서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1. 당연히 어려운 지문을 재복습할 거예요. 주제 잡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보통 제가 해보면 복습 강의 할 때는 고전 시가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고전 시가를 되게 현대어 풀이를 확실하게 할 수 있게 거기에 좀 포인트를 잡을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당연히 어려웠던 문제의 문학이니까요. 문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 선지, 선지 처리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선지에서 굉장히 어려운 개념어 나왔을 때 그게 무슨 뜻이었지 이런 게 아니라 자 그게 무슨 뜻이었는데 그게 근거가 뭐였지 라고 항상 구체적인 사례 그 지문 위에 어떤 근거를 찾아서 말할 수 있도록 머릿속에 구체화되어 있나 이런 거를 확인하면서 가겠습니다. 그게 복습 강의의 포인트예요. 항상 포인트를 기억하세요. 포인트가 있어야 돼.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시는 거는 정말 헛수고예요. 헛수고. 목적성 잡으시고 포인트 잡으세요. 자, 그게 포인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엄매하고 화작은요. 자, 보시면은 엄매. 지금 제가 전 6주, 전 후주로 나눠놓은 게 좀 포인트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전 6주, 12주 중에 전 6주가 뭐냐면은 어떻게 나눠져 있게요? EBS 엄매하고 화작 교재가 나오기 전과 나온 후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 엄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문법이죠. 문법 개념 잡는 거죠. 제가 찍은 강의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보면서 잡아 드릴 거고요. 개념 기초부터 잡아 드릴 거고요. 기출 분석이랑. 그 다음에 이제 EBS 엄매 나오면은 그걸 쭉 풀 거예요. 나머지 6주 동안 한 5주, 6주 정도 될 것 같은데 양이 되게 적어요. 그래서 금방 풀어요. 얘는. 복습도 할 수 있어요. 좀 부지런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복습은 여기서 2분기에서 해도 되지만요. 그래서 2023년 EBS 엄매에서는 제가 이렇게
포인트 잡으라고 드렸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1번에서 전 6주에서는 문법의 포인트를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EBS가 나오면 물론 언어, 문법 부분도 하겠지만은 매체를 좀 강화시킬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 전 6주의 문법, 후 6주의 매체 이렇게 나눠서 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선생님 그러면은 2번 EBS 할 때는 또 매체만 하나요? 아니죠. 다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다 해요. 다 하는데 매체 쪽에 좀 더 포인트를 잡겠다는 얘기예요. 매체 그런 어떤 SNS나 아니면은 블로그나 아니면은 인터넷 뉴스나 이런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잡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아요? 예. 자, 화작도 화작의 포인트는 뭡니까? 앞부분에서 예, 기출 분석하는데 이것도 제가 문제 개수도 다 세워놨어요. 아시겠지만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5개년이라고 지금 8, 9, 10, 11, 12에서 5개년이죠. 왜 5개년이냐 그러시는데 왜냐면 왜겠어요? 제가 볼 때 2017년 이전 거는 쉽거든요. 너무 쉬워서 걔네들은 제가 봐서 2015, 2016, 2017 이때까지는 이때 애들은 좀 애들이 그래도 한두 개씩 틀렸다, 많이 틀렸다 라고 말하는 문제만 뽑아서 오답률이 오답률이 높은 문제만 뽑아서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2018부터 5개년만 할 건데 총 문제수는 한 150문제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한 주에 6주니까 충분하죠. 한 주에 한 30문제 정도, 3세트 정도 풀면서 뭐가 포인트입니까? 이때는 그쵸? 화작의 포인트? 나는 어떤 유형에 약한가? 어떤 지문이 나왔을 때 많이 틀리나?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많이 틀리나? 이거를 스스로 분석을 해놓는 겁니다. 물론 저도 알아야겠죠? 자, 그러고 나서 EBS가 나올 텐데 EBS가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EBS 교재는 화법하고 작문 문제가 딱 나눠져 있어요. EBS 자체에서 이렇게 영역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문제 유형별이나 영역별로 본문의 이런 어떤 내용의 특징이나 그래서 일단 화법하고 작문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전 6주 1번에서 자기 약점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생각하고 있으시면 그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EBS 공부했을 때 확실하게 약점을 잡을 수가 있죠. 공략이 되죠. 아시겠죠? 제 의도를.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분기가 아무튼 제일 빡세요. 빡세고요. 잘 따라오셔야 그 다음부터 이제 좀 쉬워지는 거예요. 뭐 되게 쉽진 않겠지만 왜냐면은 2분기에 제가 지금 이제 2분기 뉴클리어 강의 얘기할 건데 클리어의 포인트가 있죠. 다시 선명하게 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선명하면 끝난 거잖아요. 사실 선명하게 지문이 선명하게 보이고 그럼 답이 명확하게 보일 텐데 그러면 수능 1등급 아닙니까? 그래서 뉴클리어라고 했어요. 자, 뉴클리어 강의에서는 이제 빌드업 한 거를 바탕으로 교육청, 자 이거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사실 2분기하고 3분기를 왜 같은 색깔로 해놨겠어요? 이 연계가 되기 때문이죠. 2분기, 3분기는 사실 중간에 그 어떤 2분기 때는 고2처럼 그 내신 보는 시기가 중간 기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2분기, 3분기 나누는 건데 정식 공부를 기준으로 지금 커리를 짰기 때문에 사실 얘네는 같이 묶여요. 그래서 색깔을 지금 같이 묶어놓은 겁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조금의 차이는 있어요. 수업에. 그래서 1분기, 2분기하고 3분기 뉴클리어 강의 1하고 2하고 같은 교재를 쓰는데 약간 뒤로 그러니까 3분기로 가면 포인트는 조금 달라요. 그거 말씀드릴게요. 어떤 포인트가 다를 수 있는지. 자, 명쾌한 분석, 명쾌한 해답, 뉴클리어 강의 2분기, 3분기의 수업에서는 뭘 하냐? 이제 평가 안 했으니까 기출 중에 교육청 남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교육청을요, 2015부터 2021년까지 교육청 기출을 다 분석을 다 세워보시면 거의 한 150지문 정도 나와요. 150지문 좀 넘는데 그걸 다 하진 않아요, 당연히. 왜냐면 쉬운 지문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세워보니까 좀 할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지문이 뉴클리어 교재 독서에 실을만 하겠다. 한 80지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80지문 정도를 한 반절 정도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의 지문만 선정해서 엄선해서 어려운 지문이요. 가치가 있고 EBS와 좀 이때 되면 수특이 나오니까요. EBS가 연계가 된다. 독서와 소재가 충분히 연계가 된다. 이런 지문들을 선정해서 이렇게 또 제재별 구성하고요. 엄선된 지문으로 선정한다는 건 방금 말씀드렸어요. 어떤 게 엄선? 1. 어려워야 되고요. 2. EBS와 좀 연계선상에 있으면 좋다. 이게 기준입니다. 항상 기준이 확실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모든은 아니고요. 그렇죠. 모든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상관없겠네요. 약간 이렇게 다르지만 날짜는 좀 그 연도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지금 뉴클리어에서 포인트는 뉴클리어 교재가
그리고 엄매 화작 교재가 다 이렇게 교육청 기출로 풀지 않았던 교육청 기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 그 중에서 어려운 것들, 독서하고 문학은 어려운 것들을 엄선하겠다. 괜찮죠? 그 다음에 선생님 이건 뭐예요? 2017, 2012 평가원 기출은 그냥 말 그대로 평가원 기출 안 한 게 있으니까 좀 예전 거긴 한데, 평가원은요 예전 것도 좀 어려운 게 있고 문제 유형이 이번 수능하고 되게 비슷한 애들이 많아요. 이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텐데 좀 예전 거지만, 그래서 그런 것만 뽑아가지고 쏙쏙 풀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엄선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학도 마찬가지고요. 2007, 2012년에서 평가원 기출은 안 했으니까요. 1분기 때 기출은 싹 해야 되는 거죠. 어려운 애들을. 그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제시가 되냐? 뉴클리어 교재, 예, 워크북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문제 유형별 교재는 약간 사실은 이때, 3분기 때 나갈 거예요. 문제 유형별 교재는 3분기에 나갑니다. 뉴클리어 교재에 포함되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 유형별 교재는 별거 아니고요. 보기 문제, 일치 문제, 보기 문제, 그 다음에 밑줄친, 예, 밑줄친 부분의 의미라든지 적절한 이해 물어보는 약간 추론 문제나 사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추론이나 사례 문제, 그리고 어휘 문제까지 문제 유형별 접근이 들어가겠는데, 이거는 고익 커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포인트는 그렇죠. 보기 문제하고 추론 문제에 좀 더 포인트가 있겠죠? 그쵸? 그걸 많이 틀리시니까요. 여러분 보기 문제도요 그냥 보기 문제 이러지 않아요. 이걸 다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보기 문제도요 예술 지문의 보기 문제 접근하는 법하고 과학기술의 보기 문제 접근하는 법하고 뭐 아니면은 경제법 이런 지문의 성격의 소재 제재의 성격에 따라서 영역의 성격에 따라서 보기 문제 접근하는 법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기도요, 보기 문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윗글을 읽고 보기를 분석하는 문제가 있고, 보기에서 이거 잘 나오지는 않는 그런 유형인데 조만간 다시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보기에 예술이나 인문, 철학 이런 지문에서 보기의 입장에서 윗글을 보고 분석한 윗글에 대해서 뭐 비판하거나 보기의 관점으로 윗글에 대해서 분석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윗글과 보기를 읽고 비교 분석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 문제가 크게 세 종류로 나눠지는데 이것도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식을 철저하게 이제 분석을 해서 평가원의 그 출제자의 의도에 좀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약간 한 큐의 문제를, 한 큐라는 건 좀 사실 가장 이상적인 건데 어쨌든 쉽게 정답을 고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 유형별 교재는 그런 건데, 이건 이제 3분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할 거예요. 3분기, 2분기에는 사실은 내신 기간이 있기 때문에 2분기 내신 기간에는 약간 내신도 해드리면서, 물론 정시 대비만 하시는 분들은 정시 대비만을 따로 구성하는데 어쨌든 내신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간에는 어쨌든 EBS가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EBS를 충분히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수능 기출, 교육청 기출 분석이라든지 평가원 기출 분석에서 문제 유형별 교재는 3분기에 좀 포인트가 있습니다. 3분기예요. 자, 그 다음에 EBS 수특 이때 뭐 포인트를 좀 다른 2분기와 3분기의 포인트가 뭐냐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비슷하겠지만은 뭐 이때는 수특을 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3분기에는 수완을 하겠죠. 뭐 이거 너무 하나마나한 얘기긴 하네요. 그렇죠?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밑에도 썼어요. 제가 리트하고 모의고사는 계속 할 건데, 계속 할 거예요. 계속. 근데 이제 EBS와 연계되는 배경 지식을 충분히 쌓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그런 지문들을 엄선해서 제가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 부분에 굉장히 오래 신경 많이 쓸 거고, 제 시크릿한 자료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동안 알짜배기로 모아두었던 이제 풀 때가 됐네요.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많이 해드릴게요. 기본적인 거에 근데 되게 충실해야죠. 뭘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건 또 아니니까 기출 분석 꼼꼼하게 해드리면서 배경 지식이 쌓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문학에서 이제 질문이 들어와요. 제가 이렇게 하겠다고 했더니 문학에도 역시 워크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제대로 했나, 뭐 표현법 제대로 아나 이런 걸 좀 물어보는 OX 문제 형식의 간단한 워크북이 제공이 될 거고요. 문학도 문제 유형별 교재가 있어요? 라고 하시는데 왜 없겠어요, 여러분. 문학에서 자꾸 보기 문제 많이 틀리시잖아요. 제가 볼 때 보기 문제가 굉장히, 문학은 일치 문제에 가깝게 나오거든요. 보기는 다 일치예요. 사실 문학 다 일치입니다. 일치인데 보기 문제 나오면 여러분이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보기 문제만 싹 모아가지고 또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야겠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문학에서도 밑줄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해석 이런 거 물어보는데 틀리시기도 하고, 또 제일 많이 또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가
문법을 내신에서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수능에서는 가나 그를 묶어서 뭐 아니면은 정말 무서운 게 가나다 복합지문에서 가나다를 모두 묶어서 예 그렇죠 공통점이나 차이점 표현상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를 맨날 틀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것도 문제 유형별로 접근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 유형별 교재를 풀리겠다. 그 다음에 EBS 수특 분석 강의 당연히 들어가겠죠. 이거는 독서하고 문학이 마찬가지로 예, 2분기에는 수특에 초점, 3분기에는 수완에 초점. 그리고 EBS 할 때 뭐 아시죠? 저만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모든 강사들이 다 그렇게 하겠지만 EBS가 의외로 죄송합니다. 기출하고 연계되는 지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탐구인가 아시죠? 기출에 몇 번 나왔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기출에 나왔던 포인트가 그대로 답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저도. 당연히 풀렸죠. 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현대시, 거사한도 2 얼마나 많이 나왔게요. 2007년 이후에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기출과 EBS와 기출이 연계되는 그런 지점을 잘 파악을 해서 문제를 풀리면서 동시에 중요 작품들은 EBS에 실리지 않은 부분까지 당연히 다 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전문 분석을 해드립니다. 고전 시가든 소설이든 소설은 딱 봤을 때 와 이건 좀 나올 수 있겠다 싶은 거를 전문을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또 너무 걸리면 안 되니까 제가 전체를 저는 다 읽고 뭐 그러겠죠. 다른 강사들도 아무튼 다 읽고 약간 EBS에 나오지 않은 부분에서 와 이 부분은 만약에 안 읽고 가면 오해할 수 있겠다. 내용상으로 오해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은요. 목이 아까 걸려가지고요. 자, 엄매하고 화작은요 1분기에서 거의 공부가 끝났어요. 이제 나머지는 엄매 화작은 계속 자기 약점 잡아가면서 엄매는 외워가면서 문제 더 심화적으로 풀어가면서 그냥 아시죠? 재정리하는 거예요. 분기별로 재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하고요. 계속 실전 감각 익히면서 자 2분기, 3분기를 묶어서 그냥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좀 디테일하게 잡고 싶었어요. 이번에 커리를. 그래서 엄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화작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잠깐 지우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문제 수까지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뭐 별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디테일이 있다라는 거 아주 좋은 거예요. 디테일이 있다는 거는 말씀드렸잖아요. 디테일 방향성 없으면 헤매요. 시험이 어려울수록 할 게 많을수록 헤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썼습니다. 70문제 그쵸? 70문제 1차, 2차. 왜냐면 2015, 2021년까지 교육청 문법 기출 다 모아보면 140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눈 거예요. 부담이 없죠. 그쵸?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왜 이렇게 나눠놨겠어요? 자, 제가 공부를 할 때는요. 목적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EBS 재복습을 할 때는 뭐가 목적성? 그렇죠. 문법의 개념을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된다는 거죠. EBS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과 문법을 정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매체 언어 특징을 정리한 약간 이론처럼 정리해 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EBS에서 틀렸던 문제들 다시 재복습하겠죠. 두 번째, 그래서 내가 EBS에서 틀렸던 문제들을 보면은 이건 제가 아마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겠죠. 이렇게 교육청 문법 기출 문제랑 그 EBS에 틀렸던 문제랑 연계를 시켜서 자기 약점을 좀 수정하는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이제 두 번째 공부죠. EBS에서 내가 문법 외우면서 문제 틀렸던 거 체크하면서 이 부분이 약하다는 걸 인지한 다음에 2번에서 70문제 풀 때 1차 문제 풀 때 좀 수정을 한다. 그 다음에 뭐 늘 그렇지만 고난이도 실전 모의고사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 안 돼요. 10회라고 해봤자 뭐 110문제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가 있어요. 보세요. 1번하고 2번은 문법이 강화됐잖아요. 문법을 강화시키는 거잖아. 누가 봐도. 왜냐면 옛날 기출은 문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3번에서 실전 모의 풀 때는 물론 그냥 1회씩 풀어도 돼요. 11문제씩.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실전 모의고사를 풀릴 때 매체 언어만 모아서 그쵸? 50문제겠죠? 5문제씩 5문제씩 10회니까 25문제 풀어와 이런 식으로 전 할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좀 이 고난이도 실전 모의고사 풀 때는 매체를 강화하겠다라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매체의 특징 정리하겠다. 매체 쉬워요. 예, 쉬운데 좀 그래도 어쨌든 너무 좀 문법에만 너무 포인트 잡아주는 그런 앞부분 이 공부에만 너무 집중하면 그렇게 되니까 매체도 매체만 모아서 좀 푸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문법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약간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요. 문법 하면서
포인트를 3번 공부할 때는 어디에 두느냐. 뭔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화작도 마찬가지인데, 자, 보세요. 화작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교육청 모으면은, 예, 한 150문제? 잠깐만요. 200문제예요. 예, 200문제예요. 그래서 200문제를 1차하고 2차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00문제 풀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뭐냐면은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많이 틀리는 문제가 있겠죠. 물론 화작은 안 틀리시는 분은 벌써 1분기 공부해서 끝내고 안 틀리셔요. 2분기에서는, 2, 3분기에서는. 근데 이제 그래도 틀린 문제가 나오면은 이런 걸 내가 얘가 아직도 틀리는구나. 이 부분이 약하구나. 인지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약간 문제 유형별 자료에서도 잡아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고난이도 실전 모의고사는 꼭 풀 건데 여기서도 이제 내가 이 부분이 약하니까 조금 그렇죠. 좀 인지하고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 이 문제 풀 때 틀리지 않게 조심하자. 나 자꾸 실수하는 것 같아. 이런 거 인식하면서 이제 실전 감각 키우시면 되죠. 근데 이런 게 약간 내 나름의 디테일이었는데 제 나름의 디테일이 선생님 5에서 10회는 5회예요 10회예요 또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봐보세요. 화작은 개별차가 되게 클 수가 있어요. 대부분은 잘하시는데 보통 고2 때까지 아예 수능 공부를 해서 손을 떼신 분들, 아예 안 하신 분들이 또 화작을 못해요. 아니면은 언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문학에 약하신 분들이, 이상하게 문학에 약하신 분들이 화작에 약하신 건데 꼼꼼하게 선지를 근거를 찾는 습관이 전혀 없으셔서 그래요. 그거는 문학이나 화작은 많이 약하다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지 근거 다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잘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어떤 방법들이 또 있지만 근데 이제 왜 5에서 10회냐? 내가 화작을 되게 잘하는데 굳이 10회까지 풀 필요 없다. 그러면은 다 맞는다 화작을. 그러면은 5회만 푸셔도 돼요. 이 경우에는 화작은. 알겠습니까? 이게 개별차가 있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 정말 잘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좀 화작이 약하다. 그럼 10회 푸시고 아니 나는 한두 문제는 틀리는데 되게 약하진 않아. 그럼 7회 푸시고. 뭔지 아시겠죠? 그런 유도리도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한번 한 5회에서 10회까지 한번 써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제가 다 얘기하겠죠. 학생들한테 야 너는 화작을 되게 잘하잖아. 10회 다 풀 필요는 없어. 이런 얘기 그 중에서 5회만 내가 골라줄게 라든지 야 너는 다 풀어야 돼. 이런 얘기는 제시는 하겠는데 그런 의도로 5에서 10회라고 쓴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뭐 뉴클리어 강의 2는 똑같죠. 기본적으로 똑같은데 포인트 2개만 2분기와 3분기의 차이점 1. 똑같은 뉴클리어 교재라는 건 말씀드렸고요. 교재 구성 똑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분기에서는 그렇죠. 문제 유형별 교재에 좀 더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이제 유형별로 문제 유형별로 접근하는 거에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하는 게 3분기에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수완을 하겠죠. 왜냐면 앞에 수특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때부터 이제 살짝 모의고사에 조금 더 신경을 쓸 수가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배경 지식은 계속 뭐 어쨌든 매 분기단 독서할 때는 특히 EBS 들어가면서부터는 제가 배경 지식을 항상 배경 지식 백그라운드 날리지를 신경을 쓸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저에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비밀 자료가 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배경 지식이 만약에 정말 EBS랑 같이 나온다면은 절대로 그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게 플러스가 될 수 있게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뭐 문항은 똑같아요. 문항은 똑같고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 작품 전문 분석한다라는 거 기출과 연계해서 이건 똑같습니다. 수능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아요. 이것도 지금 공부 방식이 이제 순환이에요. 거의 이 시기에는. 그래서 아까 70문제 140문제인데 1차 했으니까 2차로 70문제도 풀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예. 풀 때 아무 생각 못 때리고 그렇게 풀지 말고 풀었어? 내가 이 부분 약해?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약점을 수정하면서 모의고사를 푸는데 이제 제가 추가로 또 자료 드리겠죠. 너는 안긴 문장 쪽이 의외로 약하네. 아직도 약하네. 그 문제 20문제 더 줄게. 이런 식으로 드리겠죠. 근데 이제 실전 모의고사 풀면서도 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실전 모의고사 풀 때는 약간 상대적으로 좀 문법에 치우쳐 있었으니까 기출이 매체를 강화시키는 거에 신경을 씁니다. 그 다음에 화작 똑같아요. 또 100문제 2차 풀고 고난이도 실전 모의고사 풀고 문제 유형별 자료 들려서 개인 취약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 달려왔다면 이제 마무리 지어서 그동안 배웠던 걸 정리하면 끝이겠죠. 그래서 제가 올 클리어 강의라고 합니다. 파이널 강의를 올 클리어 강의라고 명명했는데 이제 선명함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선명한 것이 곧 완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1등급을 완성시키는 건 결국 선명함이에요. 명쾌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올 클리어 강의라고 하고 교재 이름도 올 클리어 교재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4분기니까 8주 정도 돼요. 제가 해보니까 8주 정도 되는데, 물론 여기다 플러스 1주 정도 돼요. 왜냐면 제가 11월 1주까지 한 다음에 마무리 한 번 더 해드리거든요. 사실. 그래서,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8주로 완강이고요. 그 다음에 그 8주 동안 뭘 합니까? 뭐, 모든 선생님이 다 똑같겠죠.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모든 전 영역, 제재별로 가장 어려웠던, 가장 유의미한, 이해되죠? 가장 어려운 평가원의 시선을 찰할 수 있는 킬러 지문과 킬러 문항으로 구성된 교재다. 각 영역 모두가 화작에서도 제일 어려웠던 거, 문학 문법에서도 애들 진짜 많이 틀렸던 거, 매체는 사실 기출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오류율을 분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어쨌든 매체에서 애들 가장 어려워하는 거, EBS에서 많이 틀렸던 거, 제가 이제 애들 쭉 볼 테니까 알겠죠. 여러분이 뭘 많이 틀렸는지 EBS에서. 자, 그런 문제들로 구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재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EBS 교재에서 전 영역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작품들을 한 번 더 정리하겠죠. 약간 평가원스럽게, 평가원스러운 말로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약간 포인트가 실전 모의고사 해제에 있겠죠. 근데 실무, 뭐 사설 모의고사라고도 하고, 뭐 이감, 상상 많이 있잖아요. 한수. 근데 저는 사실 실전 모의고사는 시간 분배, 그 다음에 실전 감각, 그 다음에 멘탈 관리라고 하죠. 멘탈 관리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 어려운 모의고사를 좀 풀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12에서 16회인데 12에서 16회인데 왜 그렇게 했냐면 이건 또 말씀드릴게요. 저는 4분기에서 처음 4주는 모의고사를 1주에 1회 정도 시간 맞춰서 1회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이 진짜 퍼펙하게 끝났다. 4주 동안 좀 정리가 좀 많이 됐다. 퍼펙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나머지 4주 동안 수능 보기 전에 4주, 5주 동안은 모고를, 실전 모고를 일주에 2회 정도 풀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그냥 일주에 1회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개인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일주에 2회 정도로 그렇게 해서 약간 멘탈 관리하면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일 적게 풀면 12회가 될 거고, 만약에 선생님 저는 모의고사를 조금 더 풀고 싶어요 그러면은, 자, 제 학생 중에는 처음 한 달, 그러니까 마지막 2달 중에 처음 한 달 동안은 아예 사설을 풀고 싶지 않다라고, 기출에 더 집중하고 싶다라는 학생들도 꽤 있어요. 근데 뭐 그것과 상관없이 저는 처음부터 좀 사설을 많이 풀고 싶어요 그러면은 한 주에 처음부터 2회씩 푼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28에 16이니까 16회, 최대치로 16회가 되겠죠. 뭔가 더 풀고 싶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더 풀게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 할 게 좀 많으니까, 어쨌든 기출이 되게 끝까지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어려운 지문들, 저는 리트 지문을 좀 많이 시킬 거라서 일단 한 주에 2회 이상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설 모의고사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마무리를 해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커리가 끝났고요. 설명이. 제 이설국어의 고3 강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짚어드리고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첫 번째, 제가 뭐 당연한 얘기인데 예습하고 복습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냥 맡기면은 해오시면 좋은데 또 그게 힘들죠. 그쵸? 자기가 스스로 하기가. 그래서 수업 전후 30분 클리닉 정도 해가지고는 30분 클리닉을 해서 여러분이 좀 복습을 해봤는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제 수업 특징 중에 하나인데 좀 더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건데, 수업 시작할 때 시작해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는 여러분한테 계속 질문 폭탄을 막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예습을 안 해왔다 그럼 굉장히 불편한 시간으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제가 뭐 대답을 못한다고 때리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쵸? 나가 이러진 않아요. 그냥 뭔가 지그시 바라보면서 굉장히 불편한 여러분 공부는 불편해야 하는 겁니다. 편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습을 해왔는지를, 꼼꼼하게 공부해왔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예습과 복습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드린 거예요. 이미 보시면 알겠지만 수업 커리큘럼을 잘 따라와도요, 그 안에서 가장 높은 난이도나 가장 중요한 지문은 최소 3번 이상 반복할 수 있게 했어요. 복습할 수 있게. 근데 이제 개인의 어떤 노력 여하에 따라서 5번, 7번까지도 가능하겠죠. 그쵸? 그래서 일단 복습,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 통해서 철저하게 할 수 있다. 세 번째, 일단 뭐 이 부분을 좀 강화시키려고 해요. 시험이 어려워졌기도 했고요.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학습을 돕기 위한 어떤 줌 수업, 지금까지도 꾸준히 했거든요. 아실 거예요. 제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좀 지나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줌 수업하고
동영상을 좀 전체적으로 전 영역에 걸쳐서 여러분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 자료 상시로 제공할 겁니다. 밑에는 그냥 한번 써놔봤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라서 이런 게 무의미한 과제를 내고 이렇게 하는 걸 좀 싫어해요. 많이 싫어하죠. 모든 강사가 그렇겠죠.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무의미한 과제를 지향한다는 건 여러분의 질문, 과제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질문이 있을 때 그거를 완벽하게 케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이설국어 이영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